오늘은 지금도 국부로 존경받는 압둘라작의 아들이나 아버지와 정반대의 부패 총리로 악명 높은 말레이시아 전직 총리 나지바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953년 파항주 쿠알라리피스에서 전직 총리이자 초대 부총리였던 압둘라작과 영부인 라하흐 노아흐의 아들로 태어났다. 동생으로 나지르 라작이 있는데 지금은 유명한 기업인이다. 젊은 시절 영국의 노팅엄 대학교에서 유학했었고 귀국 후에는 공무원 및 회사원 등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살던 중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아버지가 맡고 있던 쿠알라리피스 지역 국회의원직을 바로 승계했는데 이로써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1976년 탱쿠 푸트리 자이나흐 탱쿠 이스칸다르와 결혼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11년 만에 이혼했는데 이유는 알 수 없다. 그 후로 로스마흐 만소르와 결혼하여 현재까지 쭉 살고 있다. 나집은 1982년부터 4년간 파항주의 총리 대신을 역임했고 1986년 문화청년체육장관에 이어 1991년 국방장관, 1995년 교육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치 경력을 쌓았고 2004년 부총리에 오른다. 그는 2009년 4월 3일 압둘라가 사임할 때까지 부총리로 재직하게 된다. 나집은 권력 2인자가 되는 데 성공하고 2008년 재정부 장관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거머쥐게 된다. 그러나 2008년 재정부 장관에 오르던 그해 시행된 총선에서 소속 정당이자 여당인 통일말레이 국민조직이 패하고 결국 압둘라가 이에 대한 대가로 사퇴하면서 권력 후계에 성공한다. 나집은 취임하자마자 매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말레이 누대 정책인 부미푸트라 정책에 대한 완화였다. 그간 야권과 비말레이인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과감히 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일자리 부문에서 외국인 부문을 대폭 늘리는 한편 말레이인에 대한 과도한 혜택 축소 및 원말레이시아 정책을 통한 민족 간의 화합 추구 등 전임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모두의 기대감을 얻었다. 또한 국부로 추앙받던 부친의 아들이라는 점도 나름 신선했던 면이었다. 하지만 일부 말레이인들의 반발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야권이 호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강한 대여 공세로 번지면서 첫 판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제13대 말레이시아 총선거 무렵 야권의 승리를 점치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여권연합이 근소하게 승리하면서 위기는 간신히 넘겼다. 그러나 야권이 부정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이전후로 중국계 쓰나미라는 발언을 했는데 중국인들은 이를 두고 인종차별이라고 반발했다. 2018년 총선에서 패배하여 마하티르 빈 모하마 총리 취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조세포탈 및 세금 탈세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여 명품 가방과 자녀 가재도구 유체동산 등 가압류 가집행 처분을 받게 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나집과 그의 가족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부패 의혹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그의 아내 로자나 마스타프라는 명품 브랜드의 호화로운 생활과 관련된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2018년 나집 부부의 집과 아파트 등을 수색해 2억 7,500만 달러 3,726억 원 상당의 보석류와 명품 핸드백, 시계 등 사치품을 압수했다. 총리 재임 동안 측근들과 함께 45억 달러 약 5조 원을 넘는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말레이시아 개발 유한공사는 그가 국내외 자본을 유치해 경제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2009년 설립한 국영투자기업인데 말레이시아 당국 조사에 따르면 부실 운용에 따른 원말레이시아 개발 유한공사의 손실 규모는 500억 링깃 약 13조 8천억 원에 이른다. 한편 나집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 일체를 극구 부인해왔다. 또한 수사 도중 검찰총장을 파면하고 야권 정치인을 체포하는 등 반정부 여론을 탄압했다. 2020년 7월 28일 나집 이른바 국부펀드 원말레이시아 개발 유한공사 비리 사건과 관련한 7건의 부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나집 재임 시절 경제개발 명목으로 원말레이시아 개발 유한공사라는 국영투자기업을 설립한 뒤 측근과 함께 45억 달러 약 5조 5천억 원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나집 재임 기간 저지른 부패 혐의와 관련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은 이번 재판에 제기된 모든 혐의를 검토했을 때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나집은 2014년 전후로 원말레이시아 개발 유한공사의 자회사에서 1,000만 달러 약 120억 원을 불법적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배임, 자금 세탁, 권력 남용 등 7가지 혐의의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나집은 각 혐의에 대해 막대한 벌금과 함께 15에서 20년가량의 형량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었다. 나집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해왔다. 변호인은 나집은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로우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업자인 조로우는 나집의 최측근으로 비자금 조성과 돈 세탁 등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집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변호인이 형량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이날 형량은 최종 구형되지 않았다. 또한 나집은 몽골 여성 모델 살인 사건의 배후로도 의심된다. 사건은 지난 2006년 11월 6일로 거슬러 간다. 당시 28세였던 몽골 여성 모델 알탄투야 샤리이브 시신이 쿠알라룸푸르 외곽 정글에서 발견되면서다. 알탄투야의 시신은 머리에 총알 2발을 맞고 폭약에 의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알탄투야 살해 혐의로 나집의 경호대장 아질라와 경호원 시룰 아즈하르 오마르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등에 능통했던 알탄투야는 통역사로 활동했으며 이로 인해 만난 말레이시아 정치 분석가인 압둘 라작 바긴다와 내연 관계였다. 압둘은 나집의 측근으로 밝혀졌다. 현지에서는 압둘이 알탄투야와 내연 관계를 끝내려 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나집에게 처리를 부탁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일각에선 나집을 살해 지시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알탄투야가 2002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잠수함 도입 사업 관련 통역에 참여했는데 그가 나집의 리베이트 수수 비리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한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그러나 정작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질라와 시룰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교수형을 확정받았다. 반면 알탄투야와 내연 관계로 살해 지시 의혹을 받은 압둘은 2008년 무죄로 풀려났다. 사형 선고가 확정된 지 4년 만에 재심을 신청한 아질라는 나집 전 부총리가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진술서에서 나집 당시 부총리가 자신과 압둘을 위협하는 외국인 스파이가 쿠알라룸푸르에 있으니 비밀리에 납치해 죽이고 폭약으로 시신을 처리하라는 비밀 임무를 맡겼다. 살해의 대상이 알탄투야였다고 밝혔다. 아질라는 비밀 임무가 국가안보 관련 작전으로 알고 있었으며 덕분에 폭약도 무기고에서 바로 입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알탄투야는 죽기 전 우리를 보낸 사람이 나집인 것을 알고는 자신이 임신 중이라 말했다며 작전 완료 후에는 나집이 방으로 불러 만족감을 표하고 돈도 줬다고 밝혔다. 아질라의 폭로가 알려지자 나집은 교수형을 피하기 위한 조작된 주장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마하티르 빈 모하마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와 아질라 사이에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최대 정치 스캔들로 꼽힌다. 말레이시아판 정인수 피살 사건으로 국내에 알려져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증가하는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6%의 상품 서비스세 (GST)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레이시아 언론들이 2013년 10월 25일 보도했다. 나집은 전날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현 판매세와 서비스세를 폐지하고 대신 단일 GST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중과세 등 조세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권 지도자 아나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는 GST 도입은 정부의 부패와 무책임한 재정 정책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GST 도입보다 정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 제고 등 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나집의 통치기간 동안 인권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언론의 독립성이 제한되고 인권 단체 및 비판적인 의견이 억압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3월 12일 호주 공영방송의 린턴 베서 기자와 카메라맨 루이 에로블루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을 방문한 나집 총리의 접근에 비자금 의혹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경찰 저지선을 넘어가 공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2015년 12월 초 통과된 국가보안법은 나집이 이끄는 국가안보위원회에 안보구역을 설정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를 비롯해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나집 독재 정치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치비자금 스캔들로 사퇴 압력을 받는 총리가 NSC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집의 또 다른 논란이 있는데 2018년 2월 22일 나집 총리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 나는 쌀을 먹지 않는다. 퀴노아를 먹는다고 말했다. 또 아들이 건강식품으로 퀴노아를 추천한 사실을 소개하며 당분과 탄수화물이 쌀보다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했고, 퀴노아를 먹으면 아내를 두려워하게 된다, 얼굴이 두꺼워진다다는 등의 풍자가 인기를 끌었다. 그러자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나는 국산 쌀만 먹는다고 밝히고 나섰다. 가자 김장한 총리실은 SNS 계정을 통해 총리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 퀴노아를 섭취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지 소식통은 점점 많은 국민들이 총리에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 7월에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나집 전 총리가 재임 기간에 내지 않았던 세금 16억 9천만 링깃, 약 4,70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6일 나집은 말레이시아 국세청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이 지난해 7월 2011년부터 2017년 소득세 미납분과 납부지연으로 인한 벌금 총 16억 9천만 링깃, 약 450억엔을 부과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파산 선고로 나집은 연방의회 하원의원 자격을 상실했으며 소속 정당인 여당 통일말레이 국민조직의 당내 선거 및 2023년까지 실시될 전망인 차기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또 나집은 2021년 3월 19일 쿠알라룸푸르의 음식점에 들어가면서 체온을 재지 않고 정부 보건 앱 스캔을 하지 않았다가 해당 동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3천 링깃, 한화 약 82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6조 원 규모 초대형 부패 스캔들로 복역 중인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전 총리의 형량이 절반으로 대폭 감경됐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사면위원회는 나집 전 총리 형량을 12년에서 6년으로, 벌금은 2억 1천만 링깃, 589억 원에서 5천만 링깃, 140억 원으로 각각 줄였다고 이날 밝혔다. 국왕이 의장을 맡는 사면위원회는 감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의 부패 총리 나집 라작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